자, 지난 시간에 인덱스 HTML 문서, HTML 첫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얘가 우리가 안에 내용을 잠깐 모두 주석 처리하고 HTML에서 주석 처리는 느낌표 하이픈 2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요. 지금 왼쪽에 사이드바를 잡으면 컨트롤 B 해서 접었습니다. 기존의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W3C에서 만든 규격대로 웹표준에 맞춰서 코딩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H1 해서 HTML의 구조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라이브 서버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구조에서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실수로 이걸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아 보겠습니다. 슬래시가 태그를 닫는 건데 제가 닫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얘가 웹표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W3 validator라고 구글하고 사이트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 결과 W3 validator 마크업 밸리데이션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주소가 있으면 주소를 넣어서 검사하실 수 있고 파일을 업로드하실 수도 있고 코드를 직접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드를 직접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A 복사해서 Ctrl V 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체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류에서 에러가 3개나 있고요. 워닝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 똑같은 것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헤딩 cannot be child another heading 해서 h1이 h1 태그 안에 다른 h1 안에 있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body 태그가 보이는데 안 닫혀 있다. 왜냐하면 h1을 제대로 안 닫았기 때문에 지금 뒤에가 다 깨진 겁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요. 다시 닫는 태그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1을 제대로 닫아서 다시 선택하고 밸리데이터 사이트에서 여기에 기존 코드를 교체 붙여넣기 하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document checking completed, no error warning to show 해서 에러나 경고가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 웹 표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코드를 잘 작성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HTML 태그의 종류들을 살펴보기 전에 HTML은 크게 어떤 HTML 태그든 간에 크게 블록 레벨의 요소와 인라인 레벨의 요소로 나뉩니다. 일단 큰 특징부터 살펴보고 개별적인 태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폴더 안에다가 01번 블록 엘리먼트라고 해보겠습니다. HTML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폴더 눌러서 폴더로 오시고요. 새 파일을 눌러서 블록 엘리먼트 HTM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닥 타입을 만들 건데요. 닥 타입 해서 만들고 HTML로 시작한다. 언어는 KO로 하겠다. 기본적인 헤드 정보. 나중에는 이 코드를 여러분이 일일이 작성할 일은 없지만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일일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캐릭터 셋 있어야 되죠? 메타 캐릭터 셋은 UTF-8에서 맞춰주자. 타이틀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블록 레벨 요소라고 할게요. 블록 요소, 인라인 요소. 첫 번째 제목으로 제목 태그로 H1 가장 중요한 제목에 넣는 H1 태그를 사용하고요. 블록 레벨 요소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 레벨 요소의 특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 문단을 이용해서 블록 레벨 요소의 특징이라고 입력했어요. 마우스 클릭 라이브 서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록 요소.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블록 요소 H1과 H1 태그와 P 태그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H1과 P 태그. 여기에서 얘가 블록 요소인지 확인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제목에서 마우스 우클릭 검사해 보시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가 혹시 이렇게 하단에 뜨시는 분들은 저는 브라우저 화면과 얘를 별도로 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 때문에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좁게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언덕해서 보고 있어요. 자, H1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브라우저의 한 블럭이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이런 요소들, 브라우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브라우저 너비가 몇이든 간에 그 브라우저의 한 블럭을 다 쓰는 요소들은 다 블록 요소입니다. 지금 이게 P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도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어요. 닫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블록 요소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번 인라인 엘리먼트 만들어 볼게요. 세문서를 만들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코드는 앞서와 똑같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제목만 바꿀게요. 인라인 레벨 요소. 일단 제목만 넣어봤고요. 됐습니까? 자,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인 링크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라고 해서 탭을 누르시면 태그를 생성해 줄 거고요. 간에 그걸 다음 지금 제가 코드에서 이 코드를 그대로 하나 더 만들려고 커서가 있는 거에서 Shift Alt 방향키 아래 누르시면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Shift Alt 방향키 아래. 다음 누를게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 중에 글씨 중에 일부를 강조하는 EM 태그도 사용해 볼게요. 강조. 자, 라이브 서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블록 레벨 요소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블록 레벨 요소, 얘는 인라인 요소.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얘는 2번을 인라인 요소로 하시고요. 1번을 블록 요소라고 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자, 블록 요소는 얘가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붙였어도 화면에는 한 블럭 한 블럭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엔터를 아무리 많이 하고 스페이스를 많이 해도 브라우저에서는 한 칸 이상의 공백은 다 무시하고 화면에 보여줍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분명히 아래에다 썼는데 인라인 요소는 지금 옆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소 검사도 해서 얘가 차지하는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다음 강조 해서 얘들이 마치 우리가 여기에 메모장에 글씨를 쓰면 구글 다음 강조 이렇게 글씨를 쓰면 옆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옆으로 이어지는 걸 인라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 그리고 블록 요소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 보면 확인을 하시게 될 거고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의 특징들만 이해하시면 그 외 것들은 특별히 외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인라인 요소들, 그룹 요소들, 블록 요소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태그 하나하나의 쓰임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3번 텍스트 관련 태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생성할게요. 03 텍스트 태그라고 했고요. 기본 코드는 앞서와 똑같기 때문에 복사해서 그냥 오겠습니다. 텍스트 관련 텍스트 정의 요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에서 오픈할게요. 자, 텍스트에서 일단은 문장 중에 강조를 하는 거 패러그래프 안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문장 중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태그들이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에서 강조할 때 쓰는 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라는 부분이 두껍게 나오도록 B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B 태그로 강조를 감싸봅니다. B 태그는 인라인 요소로 이렇게 글씨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그들에서 I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I 태그는 이탈릭으로 나오게 하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브라우저 보시면 얘가 두껍게 얘가 누워서 이탈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Shift Alt 방향키 아래 해서 똑같은 걸 저는 얘를 스트롱 태그로 변경을 하고 자, 지금 넘치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한 줄로 나오게 하는 건 Alt Z 줄넘김이 자동으로 되는 건 Alt Z고요. 한 줄로 나오게 하는 건 다시 Alt Z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도 스트롱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문장 중 일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잠깐만요. 얘가 반복이 됐네요. 스트롱이라고 입력하고 넣어봤고요. 그리고 I 부분은 EM 태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하고 보시면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는 앞서 한 거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만 얘가 큰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는 B와 I는 모양새만, 즉 겉보기만 두껍게 그리고 이틀리고 나온 거고 의미상으로는 강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실제 의미상 이 글씨 중에서 얘가 중요한 거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M은 emphasize 약자해서 그것도 강조해요. 이렇게.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뭐 단순히 당연히 그냥 구분할 용도로는 B와 I를 써도 되지만 이게 실제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면 저렇게 EM과 스트롱을 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약어 같은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 태그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봤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제가 ABBR이라는 태그를 썼고요. HTML을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이거의 약자가 HTML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그냥 HTML이라는 걸 작성을 했다면 그러면 이 페이지를 검색하는 유저가 HTML이 뭐였지? 라고 검색하면 우리 사이트를 검색할 확률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유저가 얘는 기억이 안 나고 하이퍼텍스트라는 것만 생각이 났어요. 하이퍼텍스트라는 것만 생각이 나서 이걸로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ABBR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로 검색하는 유저는 우리 페이지가 검색될 확률이 제로입니다. 근데 좀 전처럼 이렇게 어브리비에이션에다가 넣어주면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저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타이틀이라는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글씨 중에 아무거나 검색해도 그 유저가 우리 페이지를 검색 결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HTML 작성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되는 건 이 사이트가 어떻게 하면 검색이 잘 될까? 두 번째로는 검색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빠른 로딩이 될까? 그 외에는 이제 컨텐츠를 잘 관리하고 유지 관리해서 방문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게끔 하는 유지 관리 차원이고 처음에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안 뜨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검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텍스트 관련 태그에서 ABBR 약어를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비슷하지만 뭐가 있냐면 특수 용어들 또는 전문 용어들 그런 것들도 자, 지금 DFN 태그를 썼고요. 지금 IR 기법이라고 해서 텍스트 대신에 그 자리에 이미지가 보여지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IR 기법을 검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페이지가 검색될 확률이 생기지만 만약에 타이틀 안에 이런 걸 안 넣어놓고 DFN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 안 해놓으면 여기에 있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저는 우리 페이지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여기 이렇게 타이틀 태그의 타이틀 속성 안에 넣은 내용들이 HTML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보여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인용문 같은 경우에도 인용문도 넣어 볼게요. 우리가 인용문은 블럭컷이라는 태그로 작성을 합니다. 인용문도 살펴보면 블럭컷이라고 해서 태그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 블럭컷 안에는 출처를 사이트라는 속성의 값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는 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 이렇게 출처를 남겨주면 우리 사이트는 훨씬 더 정교한 사이트가 돼요. 웹 표준에 맞춰서 우리 사이트에서 직접 생산한 컨텐츠가 아니라 여기에서 가져온 컨텐츠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텍스트와 관련된 태그까지 해서 HTML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